자전거에 이게 두 바퀴가 있는데요. 그 안에다가 바퀴 하나짜리, 두 개짜리, 두 개짜리면 좀 더 안정적으로 체중을 지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안장 바로 밑에다 하시든지 뭐 어디다 하시든지 간에 거기다 이렇게 사람이 체중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자전거에 어떤 체인을 윗면보다 밑면을 약간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만들거나 좀 두껍게 무게를 좀 나가게 만들면 잘 벗겨지지 않고 파워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은 모든 타이밍 벨트를 산업용 벨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벨트의 밑면을 약간 더 넓게 만들어주고 두텁게 만들어주면 파워가 전달됩니다. 거기다 약간 홈을 파주면 오징어 빨판처럼 해주면 좋죠. 홈을 파주면 오랫동안 이렇게 써도 찢어지지 않는다는, 내구성 이상이 없다라는 보장 속에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이 체인에서도 넣어주고 여기다가 부식이 잘 안 됩니다.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데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톱니바퀴, 제가 어떤 변속기 구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밴딩형 톱니바퀴, 그 회전축과 완전히 타이트하게 밀착해가지고 밴딩식으로 톱니바퀴가 존재하고 안과 밖으로 톱니바퀴가 존재합니다. 변속기는 아래 위로 두 개인데요. 이것을 맞물려서 같이 파워 있게 돌아가는데요.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 모든 차 회전축, 어떤 헬기라든지 어떤 배 회전축, 모든 어떤 산업용 어떤 기계라든지 가정용 기계, 모터 회전축에 들어가는 기술인데요. 여기다가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의 두툼한 부분을 인적으로 넣어줍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런 파워가 잘 전달이 됩니다. 또는 이것을 스크류 형식으로도 이것은 전기선 같은 데도 돼. 전기선이나 강섬유선에도 약간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면 전기가 이렇게 거기 카펫에다가 되어서 축적해서 가고요. 물통 구조도 물통이다. 여기 비닐 호수다, 뭐든 물이 지나가는 호수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도 두툼한 부분을 물통 같은 걸 넣어주면 거기도 파워가 전폭되어서 갑니다. 물통을 넣어주는 비닐 호수. 이렇게 해서 이런 자동차 회전축이나 모두 회전축에 스크류 구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좀 더 회전 파워가 잘 전달이 되는데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여기 바퀴다, 여기가 바퀴가 있다 그러면 끝에 회전의 속도를 여기 회전축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크류 구조를 넣어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함퍼 같은 기술에도 여기 안에 스크류가 내부 안에 이렇게 회전 구조가 있다 그러면 이런 스크류 구조를 넣어주되 끝에 넓고 중간 좁고 촘촘해서 끝에 촘촘히 만들어 내부 안의 구조가, 그러면 포탄의 유효 사정거리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충신에도 푸신에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대남 매듭 구조, 마듭 구조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포신도 오래 가고 충신도 오래 가고 멀리 갑니다. 이렇게 압을 잡아준 그 효과가 있고요. 여기다가 그 안팎으로 그 금속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쌀을 유리막구를 넣어서 제작하고, 제가 전투기 기술에서도 전투기 강판이라든지 전투기 금속, 그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철판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거기다가 자체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쌀을 유리막구를 넣어서 제작하고, 안팎으로 코팅 구조를 여러 겹 주는, 또는 다른 코팅제도 여러 겹 줘갖고 압을 분산, 압력이 이렇게 전투기 어떤 고속으로 달리면 오잖아요. 그래서 아주 미끄러져 갖고 압력을 받지 않는 기술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배에도 사용하고 모든 금속에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사나 철근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제 쌀람 유리막구들 넣어가지고 이런 것을 사실상 전기 피복 역할을 하도록 이런 코팅제가 다른 코팅제로도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부식이 안 되는 구조로 만드는데요. 이런 구리판이라든지 이런 데도 반도체 회로에도 이것은 들어갑니다. 전기선, 통신선에게 다 들어가요. 거기다 여러 개 코팅을 줘서 사실상 절연 역할을 하도록 반도체의 트랜지스터, 캐패시터 절연 구조로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자체에도 유리석용, 실리콘 웨이퍼, 또 유리기판, 이렇게 플라스틱 기판, 유리석용 코팅제 쌀람 유리막구를 넣어가지고 제조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 코팅 구조를 들어서 열을 분산을 시켜서 축적이 안 되게 인디플레이션이나 HBM 올라가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펠리클에도 사용하고 카본 소재에도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나노 구조의 홈을 파가지고
뭐 나노 구조가 아니더라도 좀 홈을 좀 더 이렇게 뭐 알아서 크기도별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파가지고 어떤 수평 터널과 수직 터널을 만들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삼성과 협력사의 코닝사에도 함부로 이걸 쓰지 마세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습니다.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어떤 실리콘 웨이퍼, 기타 플라스틱판 유리파에도 지하를 파서 전기선과 통신선을 넣으면 훨씬 더 유리한데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도 유리석형 코팅제에서는 유리목 코팅제를 코팅을 주거나 또는 절연 구조를 갖출 수 있습니다. 전기선 파이프처럼 해가지고 낸드 플래시나 HBM에서 올릴 수 있다. 거기에다 전기선 통신선 넣는다. 수직거동 관통 기술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SK나 지금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이크론, 그다음에 TSMC 이런 반도체 회사에서 무단으로 수직 관통 기술로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한테 돈을 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다른 기술도 침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기선이나 통신선이 약간 두텁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기선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뭐 광섬유선에도 힘을 더 이렇게 이걸 카페시터로 만들어서 중폭화해서 신호나 전기를 중폭화해서 나가는 기술인데, 통신선과 전기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거 반도체 회로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걸 뭐 이렇게 수십 개 보시면 여기서 이게 중폭화에 나갑니다. 여기 그 구리 같은 데나 뭐 다른 금속도 되지만 일단 구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툼하게 만들어 이게 카펫이다가 된다는 이론이거든요.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타고, 한쪽에만 이렇게 전기선을 둬가지고 전기를 흐르게 하면 이렇게 전기가 흐르고, 아니면 저장되는 구조를 가지면 이걸 수천 쪽에 만들어 가지고 저장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속 다이오드인데요. 작은 크기, 중간 크기, 큰 크기다. 큰 크기로 전기가 한쪽으로 흐르게 되는데요. 또는 얇은 두께, 중간 두께, 아주 두꺼운 두께. 그러면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 힘이 흐르게 됩니다. 밀도가 높은 쪽으로.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 기술 언어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타, 자체의 전기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카펫이다. 한쪽에만 이거를 이쪽에 이런 것을 쪽 배치해주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가 흐르게 되고요. 전기가 걸어주지 않으면 이 자체가 이쪽으로 전기가 향하게 되는 거로 절연 구조를 갖춰놨을 때, 그 절연 구조를 유리석형 코팅제처럼 유리막 코팅제를 해갖고 절연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금속 자체에다가도 만들 때 그 안에 전기가 갇히게 되는데요. 이걸로 이렇게 해서 전기가 이렇게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법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장 장치를 만들거나 트랜지스터나 카페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를 코너 기술에 있어서도, 이 코너 기술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가 소실되거든요. 부딪히면. 거기도 이런 두툼한 부분을 넣어서 전기나 통신, 이렇게 전기 같은 것을 중폭을 시켜서 보내는데요. 이 기술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코너 기술에다가 이런 다른 데도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진법수가 뭐가 됐든 간에, 국제적인 표준이 뭐가 됐든 간에 01이다. 그러면 01을 갖다가 숫자 5로 표현해야 되는지 7로 표현해야 되는지 숫자 방식으로 바꾸거나, 또는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전 세계 어떤 그 숫자 언어로 공통으로 약속만 한다면 그 숫자 언어로서 국제 언어로 통일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컴퓨터 언어가 되고 이렇게 사람의 언어가 돼요. 여행가가 어디를 가든지 숫자만 되면 번역이 되는데, 번역도 굉장히 정확하게 되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령 이제 진법수 01을 78이라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럼 안녕하십니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장 장치, 하드 디스크가 SSD, 어떤 저장 장치에서도 셀과 셀을 결합할 때 그것을 셀 하나가 7번일 수도 있고 셀과 셀을 결합했을 때 78번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기 나름인데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문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국제 표준이 이렇게 진법수가 001을 뭐라고 했든 간에 그것을 숫자 8로 표현하거나,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십니까, 언어 방식으로 되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에 4768번째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드를 만들 수 있는데, 진법수가 국제적인 표준 뭘로 정의됐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 5가지, 10가지 모드로 추가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령 나는 이것을 모르스 부호가 몰라요. 모르스 부호 좀 맞으면 빛을 한번 깜빡이면 둘 간에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또는 서로 어떤 집단 간에 약속을 해서 한 번 했으면 야 공격해 이것이 돼요. 다른 사람이 보면 몰라요. 그래서 두 번 이렇게 깜빡을 했다. 그러면 야 밥 먹자 이런 소리가 되죠. 세 번 하면은 야 이따 놀러 갈래? 이거 된다니. 그럼 다른 사람이 이거 보면 모르죠. 둘 간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똑같은 숫자를 78, 68, 60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78, 64, 24로 했을지라도 군 같은 데는 마음에 안 들면 동일한 숫자라도 다른 의미로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모두를 똑같은 숫자라도 또는 진법수라도 모두를 10가지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한 저장이 가능하죠. 그럼 이제 트랜지스타, 카페시타도 이런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뭐 국제 표준이 뭐 이걸로 갖고 진법수를 표현하거나 숫자로 표현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또는 거기 뭐죠?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갖고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현재 있는 어떤 메모리 주소, 할당 주소가 있지만 이거 상관없이 모든 컴퓨터의 반도체 이동 명령에는 이 좌표 숫자 방식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마이너스 0.00001 단위로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해주거나 이 셀에서 결합하거나 또는 플래시 메모리 또는 이 플로팅 게이트를 있는 것은 뭐 똑같은 플로팅 게이트가 있다 할지라도 이 플로팅 게이트와 이 플로팅 게이트하고 서로 다른 의미로 모두를 적용할 수 있어요. 이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셀하고 이 플로팅 게이트 셀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회사 나름대로 정해놓을 수도 있고 비밀 저장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늘리거나 비밀 저장이 가능하고 다양한 저장이 가능하다. 이때 이제 필요한 것이 좌표와 숫자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에 있어서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해야 되는데 그 셀이 뭐 수백조 개도 될 수 있고 수천조 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몇십억 개도 될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그렇게 기록을 해놔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해석을 하죠. 정보를.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현재 있는 그러면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저한테 돈을 내셔야 되는데요. 모든 어떤 전 세계 어떤 뭐랄까 그렇게 뭐 프로그램 업체들은 저한테 돈을 다 내셔야 돼요. 반도체 업체들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